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주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HK 이노엔 성공. 설마 크래프톤도. 두 번째, 배터리 3사가 지금 급한 것은. 세 번째, 서울 아파트 20대 매수 최고치.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은 조금 좋지 않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길이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카뱅, 연이틀 폭등, 시총 코스피 톱10 진입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엄청난 상승을 이어내고 있는데요. 자, 카카오뱅크가 오늘 또 폭등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을 했다. 주가는 장중 9만원까지 육박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40조를 넘어서며 셀트리온이랑 기아를 제치고 10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총 9위는 누군가? 현대차라고 하네요. 이제 6조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생각했을 때는 여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상장을 했을 때도 기아랑 셀트리온을 제칠 줄 아무도 몰랐겠죠. 자,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외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MSCI에서 카카오뱅크가 지수 조기 편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도 편입이 무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 지금 현재 23% 급등을 하고 위에서 현재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상장한 HK 이노엔은 살짝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나 공모가가 59,000원이죠. 그래서 지금 팔아도 한 주당 만원 정도의 수익은 거두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모주에 참여하신 기름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다음 대우는 뭔데? 일단 첫 번째, 바로 크래프톤이 내일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지금 딱 봤을 때 MSCI 편입이 된다고 하니까 야, 이거 그러면 크래프톤 또 편입이 되면은 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리스는 지난주 토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크래프톤도 처음의 흐름은 좋지 않을 확률이 조금 있겠지만 만약 장이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은 야, 이거 또 카카오뱅크처럼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또 급등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르분들 중에서 크래프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런 변동성을 사용해서 매도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크래프톤이 없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수급을 보고 그리고 그 변동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큰 돈으로 하기엔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기르분들이 크래프톤을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르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성투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나? 크래프톤이 이제 내일이고요. 카카오페이가 9월 이후, 현대중공업이 9월 말이고요.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이 11월,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연말 혹은 내년 초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슬슬 공모주 슈퍼위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120만 명 기다리는데 테슬라 사이버트럭 올해 못 나온다고 하네요. 테슬라가 2021년 말에 출시를 자신한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의 출시가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차가 출시되어서 이제 시내에 돌아다닌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것 같긴 합니다. 야, 저런 차가 있나? 그 정도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차는 비주얼만 특이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특이합니다. 우주선 제조에 쓰이는 초경도 냉각압연 스테인리스 스틸과 방탄 성능을 갖춘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120만 대가 넘는 사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까지 사이버트럭을 발표하며 2021년 말까지 출시될 것이라고 자신을 했는데요. 목표 출시일이 가까워지자 특유의 방식으로 사이버트럭 띄우기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때 출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건설 중인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사이버트럭 섹션 내부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테슬라가 공개한 문서에서도 사이버트럭은 생산 중이 아닌 개발 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올해 말은 아니고 이제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배터리 3사, 배터리 넘어 이것에 직접 투자하는 이유. 이 부분은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배터리 3사의 양극재 진출 현황. 바로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양극재에 진출을 한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열심히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자 배터리사들이 배터리를 넘어 소재에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배터리 원가의 무려 40%를 차지하는 양극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원가의 40%라면은 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LG화학과 삼성 SDI가 올해 들어서 양극재 사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SK이노베이션이랑 SKC도 양극재 사업 신규 진입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SK이노와 그리고 SKC는 차세대 배터리에 쓰이는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를 중심으로 투자를 검토 중이다. SKC가 자회사 SK넥실리스의 동박 사업 외에 다른 2차전지 소재의 사업 진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SKC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인 하이 망간 양극재와 실리콘 흑연 음극재 등에서 JV, 그러니까 합작사를 설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약간 용어가 어렵죠.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게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인데 거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하이망간 양극재라고 있는데 폭스바겐 그룹에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하이망간 배터리에 쓰이는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망간은 니켈보다 약 70% 저렴하고 그리고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니켈보다 잘 안 쓰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 연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반면 배터리 화재를 줄일 수 있어 안정성이 또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비엠 등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SK이노베이션은 BMR 폐배터리 재활용, 이 부분도 아마도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커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양극재 사업 내재화의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BMR, 이 단어는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단어를 외우기 힘들다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모아서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폐배터리 재활용이라고 딱 느낌이 오죠.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도 올해 들어서 양극재 사업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LG화학은 2조 7천억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삼성 SDI도 지난달 말 양극재 자회사 STM의 양극재 제조 설비 등을 양도의 제조 및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고 하네요. 또한 에코프로비엠이랑 지난해 11월 양극재 제조 합작사 에코프로EM 공장 착공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3사가 양극재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양극재 등 소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에는 영국의 제규어 그리고 독일의 아우디 등이 양극재 부족으로 배터리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전기차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 그걸 봤더니 이제 2030년까지는 지금부터 8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하는 것도 배터리사들이 소재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가 지금까지는 배터리 3사의 배터리를 사와서 썼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차 만드는데 배터리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기 시작을 하겠죠. 물론 그 길이 쉽진 않겠지만 만약에 언젠가는 그게 성공을 한다면 배터리 업체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수익성이 나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는 외부에서 공급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들지만 우리가 그 소재는 공급을 할게, 이러한 장기적 전략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배터리 3사가 배터리만 만들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리분들, BMR이 이제 뭔지 아시죠? 다음입니다. 그리스 50도 폭염 속 곳곳 산불, 지구 종말 같은 광경이 보인다고 하네요. 자, 하늘이 빨갛습니다. 그거는 바로 산불 때문이겠죠. 자, 그리스의 최근 산불 사태는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열파 더위에 습도 10%에 불과한 지중해성 여름 기후가 결합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47도의 고온 사태가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고 아테네의 지상 온도가 섭씨 55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뿐만 아니라 인근 터키 등 지중해 연안 남유럽 국가 전역에서 고온과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덥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여기는 이제 덥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뜨겁다 이런 말을 하겠죠. 서울 아파트를 사고 있는 젊은 층들, 20대 이하 매수 2달째 최고치라고 하네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 가운데 20대 이하 연령층의 비중이 2개월 연속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하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6월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총 4,240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20대 이하의 비중이 5.5%로 정말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KB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무려 11억 진짜 턱이 떡 벌어지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1억 5,751만원.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이니까 업계 전문가들은 20대 이하가 부모 도움 없이 서울 아파트를
차를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억 5천만 원이면은 요즘 들어서 로또 1등 돼도 못 살 수도 있는 그 정도 금액이겠죠. 그래서 결국 일명 부모 찬스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사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최근 들어서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뒤 매달 갚아야 될 이자까지 부모가 이제 현금으로 주고 난 다음에 계좌를 다시 또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다며 증여세 부담이 크다 보니까 요새 들어 이런 방식이 쓰이는데, 이 부분이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그 경계선에 있는 일종의 편법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 주식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MSCI 8월 변경, SKT 단기 조정 불가피. 자, MSCI의 한국 지수의 정기 변경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K텔레콤의 편입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 SKIT,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신규 편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고 하네요. 자, MSCI는 지난번에 같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내용은 패스를 하고 여기에 담긴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SK텔레콤에 대한 편입 비중이 축소되어서 수급 분기점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MSCI는 외국인 보유 한도에 근접한 종목은 지분율이랑 보유 한도 대비 마진 등을 참고해 편입 비중을 조절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보유율이 약 46.5%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사업이다 보니까 외국인 보유가 49%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 사봤자 3%밖에 사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SK텔레콤의 편입 비중이 현재 수준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MSCI 리밸런싱에서 SK텔레콤은 조금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수급 문제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만약 여기서 SK텔레콤이 조금 큰 폭으로 빠진다면은 조금은 용기를 내서 SK텔레콤이 좋은 회사인지 파악한 뒤 매수의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 이틀 뒤에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SKT, 카카오게임즈, 이러한 순서대로 지수 편입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조기 편입이 되었고 크래프톤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기릿은 생각도 못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패널 수백 장이 하얗게 새똥광 돼버린 새만금 태양광. 자, 사진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흰색이 막 이렇게 있죠. 이게 다 새똥이라고 합니다. 자,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새똥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새만금호에 300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우선 세우고 난 다음에 2025년까지 총 2100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바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공사 이전에 태양광 패널을 시범 설치했더니 새똥이 수북히 쌓이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는 매년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 철새가 날아드는데 태양광 패널은 새들에게 좋은 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들에게는 이 태양광 패널이 캣타워처럼 조금 쉬었다 가는 그런 곳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수백만 장 패널이 새똥으로 뒤덮이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태양광은 연평균 이용률이 15%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패널까지 오염이 된다면 발전량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씻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차를 해보셨다면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똥 진짜 안 씻기죠. 그래서 세척제를 써야 되는데 이거에도 난관이 있는데요. 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전면에는 빛 반사 방지 코팅이 있는데 이거를 세척액을 잘못 사용하면 코팅이 벗겨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세정제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청소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발전 효율도 계속 낮아지고 그리고 새똥 때문에 패널이 부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외국에서는 새똥 방지를 위해서 새를 쫓아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네요. 새들에게 레이저 광선을 쏘거나 아니면 굉음을 울려서 태양광 패널에 새가 모이는 걸 막고 패널 상단부에 와이어를 설치해서 새가 앉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초음파를 이용하거나 허수아비처럼 시각 공포장치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는 외국 연구기관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때까지는 저 기릿은 태양광 패널 그냥 설치하면 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다에다가 설치하면 이렇게 새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새똥이 엄청나게 쌓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친환경에 관련된 뉴스가 많네요.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 차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저 길이 또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 야, 이게 친환경 차가 아니면 조금은 배신감이 들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일까 아닐까? 얼핏 답하기 쉬운 질문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은 아니다라고 답을 하는데요. 2030년부터 현지 판매 신차의 절반을 친환경 차로 채우기로 한 미국은 친환경차 범주에 하이브리드 차는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인데 판매 금지 대상에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반면 한국 그리고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친환경 차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친환경 차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를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를 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 전기차만 보자면 전기로 움직이니까 정말 친환경적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 그 전기를 만들 때 엄청난 석탄이 쓰이면서 온실가스가 뿜뿜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완벽한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이브리드 차가 전기차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걸 들으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펄쩍 뛴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업계가 내연기관차를 더 팔아먹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만들었다고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하면은 약 72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요. 그러나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같은 거리를 달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73kg 그리고 86kg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 하이브리드 차가 전기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조금 더 많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는 73kg로 약 1kg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 환경에 따라서 이 정도의 차이는 좁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당장을 보자면은 깨끗한 전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도 충분히 친환경차로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를 만들 때 친환경이 많아지니까 2030년 그리고 2035년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차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카페24 네이버 지분 인수 소식에 52주 신고가. 자, 네이버가 카페24에 지분을 투자한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카페24 보면 어디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때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돌아오면서 정말 많이 사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카페24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그런 뉴스가 나온 건 당장 오늘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지만 그 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외국인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 기리센 외국인 수급 그리고 연기금 수급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네이버가 투자할지 말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오늘 6시까지 카페24에서 공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 한 개를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경쟁사 대비 독보적인 수익성 목표가 상승. 자,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같이 공부했다시피 MSCI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키움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경쟁사 대비 독보적인 수익성이 돋보이고 신규 라인 가동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이익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24만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2분기는 매출이 3,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00억이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12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255억 원이었는데 그보다 50억 이상 훌쩍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양극재 수요 호조가 지속이 된 데다가 1분기 양산에 돌입한 CMA5 3라인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가 기대 이상의 수익성 호조로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독보적인 수익성을 냈다고 하네요. 이렇게 급등했는데 아직까지도 31만 7,50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까지는 아직 멀리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MSCI의 기대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리분들이 에코프로비엠 지금 현재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러워서 매수를 하기는 힘들지언정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 MSCI 결과가 나오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 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이 또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